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가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해외 축구 일정입니다. 첫 번째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경기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상대가 1강 우즈베키스탄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지난 경기 내용이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드업 상황에서 골키퍼가 내주는 공도 실수가 되면서 슈팅을 내주는 양상도 보였던 모습입니다. 상대 압박을 돌파한 상황에서 골문 앞까지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슈팅 2개에 그치는 등 파이널 서드에서의 영향력도 좋다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베트남이 상당히 괜찮았던 매치입니다. 9개 슈팅 중 5개를 유효 슈팅으로 이어간 효율이 상당히 좋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뒷공간이 돌파당하는 상황에서 다소 성급하게 수비수들이 덤비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지만 1차전에서 보여준 공격 효율에서는 말레이시아보다는 베트남이 더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일단 1차전에서 보여준 공격 효율이라는 면에서 베트남이 앞섰다는 점은 확실할 듯합니다. 물론 두 팀이 서로 수비 상황에서 성급한 모습을 보여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말레이시아가 빌드업 상황에서 쓸데없이 실수를 하는 모습을 좋게 보기 어려웠던 양상입니다. 다음으로 셀타비고와 라스팔마스의 경기입니다. 셀타비고는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당한 2패도 레알 마드리드와 베티스였으니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잘 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베니테즈 감독이 바뀐 이후에는 중앙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면서 밸런스에 방해가 되었던 중원 삭제 양상이 많이 줄었다는 점이 큽니다. 기존 장점인 역습과 잘 믹스가 되면 라스팔마스 공략도 가능해 보입니다. 라스팔마스가 상당히 공을 쥐는 시간이 길어 실점 위험성이 아주 큰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공에 집착하는 상황이 기동성과 득점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양상입니다. 상대 수비벽이 쌓이기 전까지 시간을 충분히 주는 모습이라서 라스팔마스도 중앙을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고전하는 양상이 큽니다. 셀타비고와의 매치에서는 상대 역습에 상당히 많이 공략을 당했던 것은 덤입니다. 셀타비고가 우세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제는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 중앙에서의 역량을 보여줄 수도 있는 상태이고 역습은 셀타비고의 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스팔마스가 결국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팀을 상대로는 공격이나 수비나 모두 약점을 드러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나마 라스팔마스가 공을 쥐는 시간이 길어 실점률 자체가 망가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셀타비고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라요와 오사수나의 경기입니다. 라요는 누구를 만나든 강한 압박으로 상대하는 플레이는 유효한 편입니다. 다만 이 압박이 공격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올 시즌 알라베스 정도를 제외하면 리그 안에서 가장 효율이 좋지 못한 팀이 라요입니다. 현재 팔카오, 라울데, 토마스가 돌아온다는 소식이 있지만 이 복귀자들도 라요의 화력에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짐작합니다. 오사수나도 부디미르가 막히는 상황에서는 크게 공격력이 돋보이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보수적으로 나서면서 500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는 전력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나 지로나 같이 90분 내내 오사수나를 두들기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전력이라면 몰라도 라요가 압박 능력은 어느 정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만큼의 득점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전력입니다. 라요가 그나마 압박을 강하게 거는 상황에서 라인을 내린 오사수나를 공략하는 상황이 나올 듯합니다. 다만 골 결정력이라는 부분에서 늘 난조가 심한 라요가 오사수나를 상대로 명확한 화력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나마 라요가 압박하는 상태에서는 시점과 상대의 전진 능력을 어느 정도 막아세우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루턴타운과 브렌트퍼드의 경기입니다. 루턴타운은 홈에서 강력한 압박과 좁은 구장의 시너지를 이용해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전력 누수가 커서 90분 내내 압박 강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그래도 라인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승부를 하는 보람을 공격에서는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브렌트포드도 수비 구성이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브렌트포드는 미드필더진과 무페이 같은 강한 압박 능력을 가진 자원들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피녹이 돌아오는 상황에서도 수비 라인의 구성이 올 시즌 내내 말썽이던 전력이라서 브렌트포드도 상당히 많은 수비적인 리스크가 심한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 압박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경우에는 맨유를 상대로 30개 넘는 슈팅을 기록하는 등 화력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루턴의 구성으로는 90분 내내 장점인 압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브렌트포드도 수비적인 구성이 시즌 내내 말썽이기는 하지만 무페이나 토니 같은 공격진 누수는 적고 미드필더들도 활동량과 압박에 능숙한 구성이라는 점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브렌트포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벌리의 경기입니다.
벌리가 아무리 오픈플레이에서 약점을 가진다고 한들 셰필드의 대응도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세트피스나 오픈플레이에서 모두 실점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실제로 70실점을 기록한 루턴보다도 14골을 더 실점한 압도적인 실점 1위의 팀입니다. 상대가 어느 정도 강하게 나오는 상황에서도 셰필드가 불안정한 모습이고 500을 가동했던 브렌트포드전도 2골을 내주면서 이 약점은 여전히 유효한 모습이었습니다. 벌리의 경우는 현재 4-4-2 양상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한 모습입니다. 사실상 공격은 양측면 자원들이 극히는 나르기를 기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측면 라르센이 5경기 이골로 생산성이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고 셰필드가 데드볼에서도 약해 세트피스도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팀적인 부분으로도 승점 정리 페이스가 꽤 좋습니다. 물론 박스 타격 능력이 좋지 못한 팀 특성상 셰필드를 상대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셰필드의 수비는 거의 아마추어적인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벌리가 굳이 오픈플레이가 아니더라도 세트피스 같은 직선적인 플랜으로도 셰필드를 공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벌리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